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이제 교재를 다 펴봐. 그럼 교재를 펴면은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 1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일단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봐. 선생님이 지금 아래로 이제 내리지 못하는 거는 아래에 정답이 다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래 일단 문제풀이를 먼저 해보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에 지시사항들이 있어. 질문 1, 질문 2, 질문 3 이렇게 나와 있지. 표에 보면은. 그리고 오른쪽에 빈칸의 정답 논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시 추론, 나열식 설명 추론, 반복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어떤 부분을 통해서 빈칸을 풀어야 될까? 뭐 어떤 논리를 통해서 빈칸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거를 한번 너네가 골라서 써보고 그 하단에 주제, 설명, 결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지금 각 문장들을 보면 이렇게 번호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어떤 번호가 주제고 어떤 번호가 설명이고 어떤 번호가 결론인지 그 번호만 작성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맨 하단에 중심 내용 요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 그거는 한글로 윈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그 빈칸에 들어갈 말, 적절한 말을 너네가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당장 일시 정지를 하고 풀어보세요. 제한 시간은 5분 정도면 좋겠는데 5분이 좀 더 걸린다면 한 7, 8분 정도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일시 정지. 일시 정지가 끝났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자습서를 좀 이제 준비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이 정답을 미리 말해줄게. 정답은 1번이야, 1번. A temporal concept. 시간적 개념. 이게 바로 정답인데, 자, 왜 이게 정답이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 선생님이 이 자습서에도 이렇게 전부 다 번호를 달아놨거든. 그래서, 너네 그 교재에 있는 번호랑 동일하니까 똑같이 가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자. It is a temporal concept. 바로 시간의 개념이다. 여기 it is 대신 강조 구문이야. 그래서 대처리어를 보면 often plays a crucial and defining role. 흔히 결정적이고 그러니까 중요하고 어떤 거를 정의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시간적 개념이랍니다. 뭐에 있어서? 환경 경제학에 있어서. 자,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환경 경제학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crucial하다,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아래 패러프레이징 쌤이 써놨지? 환경 경제학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핵심인 거야. 됐어? 자, 일단 여기는 당연히 빈칸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너네가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겠지. 이게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환경경제학에서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블라블라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이제 너네 교재 기준으로 질문 1의 정답이 바로 환경경제학이 되는 거겠지. 2번 내용을 보자면은 자, 앞에서 1번에서는 환경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traditional economics라고 나왔어. 즉 전통 경제학이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앞에서는 환경 경제학이 나왔지만 전통 경제학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환경 경제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녀석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겠다.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 뭐라고 써놨냐? 대조관계라고 써놨어요. 대조관계. 그래서 왜 대조관계냐면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볼게. 자, 전통 경제학은 결정할 수 있어. efficient ways, 효율적인 방법을 to allocate resources, 자원을 분배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 뭘 위해서? 대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이거는 뭐냐? 전통 경제학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 좋다라는 긍정적 내용을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짓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이라는 거야. 경제학적으로는 이라고 말이 나올 때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짓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왔지. however 볼게. 그러나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나
그 할당은 is simplified and confined. 단순화되고 한정됩니다. 뭐로? To a single period of time. 자, 요게 중요하는데 자, 하나의 시기로 단순화되고 결정된답니다. with 뭐와 함께 the underlying presumption. 자, 이 presumption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뜻이거든. 아까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추상명사 뒤에 글씨 나오면 뭐다? 동격 생각하라고 했어. 동격. 알겠지? 동격 뒤에는 완전한절이 나오잖아. 그래서 the production 주어 나왔고 does not prevent 동사 나왔고 producing one tomorrow 목적어 나온 거야. 완전한 문장 나왔지. 자,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하나의 시기로 한정되는데 그 근본적 가정이 무엇이냐? 대절이 안 돼. The production of an additional unit of a commodity today 라고 나왔어. 즉, 오늘 상품 하나를, 추가적인 상품 하나를 생산하는 게 does not prevent, 방해하지 않는데. 뭐를? 내일의 하나를 생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즉, 전통 경제학은 어제의 생산이 다음 날의 생산,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지, 소리. 오늘의 생산이죠. 자, 오늘의 추가적 생산이야. 추가 생산이 내일의 추가 생산, 그러니까 내일의 생산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근데 이 말도 지금 뭔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쌤이 패러프레이징을 해봤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봐. 전통 경제학이란 거는 특정 시기에 자원을 분배를 한다는 거야. 단 하나의 시기로 단순화되고 결정된다라고 했어. 즉 쉽게 말하자면 전통 경제학이란 건 오늘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내일 생산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또 만들자. 수요가 없으면 생산을 줄이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요가 없으면은 아니고 수요가 많으면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이따 보면 알아요. 어찌됐든간.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으로 말해볼게. 자, 수요가 많아. 그러면은 공급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공급량을 늘려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이라 할 수 있겠죠. 원래 우리가 상품을 100개를 만들었어. 근데 수요가 늘어서 이거를 150개로 늘렸어.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50개만 만들어야 되나?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또 150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200개를 만들 수도 있어, 심지어. 즉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요. 수요에 맞춰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생산한 양과 내일 생산한 양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에서 너네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시기, 오늘, 내일 뭐 요딴 말들이 나오고 있어. 자, 다음 걸 한번 볼게. 4번 봐봐. 자, 지금 방금 전에 2번과 3번 문장에서는 전통 경제학이라는 녀석으로 설명을 했는데 environmental goods라는 표현이 나왔죠. 많은 환경 재화의 경우 해갖고 나왔어. 그러면 4번 문장부터는 뭐야? 다시 환경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온 거야. 자, 환경 경제학에서는 이라고 생각해도 돼. 환경 경제학에서는 allocation of resources over a long period is critical 이라고 나왔어.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분배가 is critical 중요하다라고 했어. 얘들아, 잘 봐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환경 경제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빈칸이다라고 말했었어. 자, 여기다 써볼게. 환경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빈칸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1번 문장이었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 환경 경제학에서 나왔지. 중요하다라고 나왔어. 뭐가 중요하다?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배분이라는 말이 나왔어. 장기간에 걸친. 됐어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친 배분. 이라는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즉,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이 글의 요지이면서 동시에 주제를 다시 말해주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번 문장과 똑같은 내용이야. 반복된 거야.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거는 장기간에 걸친 배분. 결국에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시간적 개념.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 temporal concept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전통 경제학은 어땠어? 오늘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내일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어. 근데 환경 경제학은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 더 많이 생산하면 내일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환경 경제학이라는 거야. 이게 전통 경제학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관계야? 전통 경제학은 오늘 생산하는 거랑 내일 생산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근데 환경 경제학은 오늘 생산하면 내일 문제가 될 수 있어. 내일은 생산량을 줄여야 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대조되는 관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친절하게 for example 예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4번 문장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예시 한번 볼까? For example, while burning fossil fuels,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그리고 polluting the environment today, 오늘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우리는 maybe creating problems,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도 있대. For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들에게 for years or forever, 몇 년간 또는 영원히 지속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도 있다. 즉 무슨 말이야? 전통 경제학으로 생각하면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당장 내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화석 연료 연소시키고 환경 오염시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전통 경제학에서는. 그런데 환경 경제학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는 영원히 봤을 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환경 경제학 측면에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쓰고 있는 자원들을 미래의 것을 끌어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을 다 소모해버리면 미래 세대들은 쓸 자원이 없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환경 경제학이라고. 됐어?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if we harvest all,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자, if we harvest all prawns today, 만약 오늘날 우리가 모든 새우를 수확한다면, 잡아들인다면, the supply, 공급은 will be gone forever,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랍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Similarly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 말 할 건데 딴 얘기로 할 거야.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라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이 사라지게 될 거다.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쓴다는 거야.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쓴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쓴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에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 이거를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뭐라고? 환경 경제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전통 경제학은 이딴 거 신경 안 써. 됐어?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Our consumption decisions of some environment goods. 일부 환경 재화에 대한 우리의 소비 결정이 may be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돌릴 수 없을 수 있다. 이 되돌릴 수 없는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환경 재화에 대한 우리의 소비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미래 자원 끌어다 쓰는 거라고. 우리가 자원을 썼어. 근데 이 쓴 자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또 다른 자원으로 남겨둘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없어지는. 소멸될 수도 있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요. 쓰기 전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 됐어? 그리고 may have a profound impact.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답니다. On the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well-being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푼 것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정답 1번 나왔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환경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자, 2번과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대조 관계, 즉 전통 경제학과 환경 경제학을 대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까 전에 봤었죠. 2번, 3번 문장이 요거잖아요. 여기 좀 다 지워볼게요. 자, 2번, 3번 문장이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traditional economics라고 지금 전통 경제학 나오고 1번 문장에서는 environmental economics라고 나와 있죠. 그지? 자, 그런데 3번 문장에 보면은요. the alloc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할당. 여기서 말하는 그 할당은 요 할당을 말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3번 문장도 역시나 전통적 경제학 내용이라는 측면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지금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 중간에 however가 나와 있어. 그지? 그러면 이 however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역접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역접이냐? 아까 말했다시피 2번 문장은 긍정적인 거야. 뭐에 대해서? 전통 경제학에 대해서. 근데 3번 문장은 전통 경제학에 대한 부정성을 측면하는 거죠. 그래서 however라는 역접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 6, 7번 문장은 4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 이건 사실 너무 쉽지. 왜냐면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환경 경제학의 얘기로 돌아왔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할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for example 예시를 말했지. 그래서 5번, 6번 문장, 7번 문장까지 5번, 6번 문장 전부 다 예시라고 보면 돼. 5번 문장이 1번 예시였고 6번 문장이 2번 예시였던 거야. 됐어?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쌤이 예시를 말할 때 뭘 많이 쓴다? if를 쓴다라고 했었어. if를 쓴다. 앞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자원 할당이라는 요 말이 나왔죠. 아이고. 장기간에 걸친 자원 할당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렇지? 장기간에 걸친 자원 할당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첫 번째로 여기 for example 이하에서 설명을 해준 거고 두 번째로 similarly를 활용하면서 if절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이 예시를 들어준 거다.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5, 6, 7번 문장. 엄밀히 말하면 이제 7번 문장은 빼야 되고 5, 6번 문장이 되는 거야. 5, 6번 문장은 4번 문장과 예시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7번 문장에서 결론이 나온 거죠. 7번 문장은 그에 대한 결론, 요약 결론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환경재화에 대한 결정이 되돌릴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된다라고 정리가 된 거죠. 자, 빈칸을 풀기 위한 단서로서는 대조를 뽑아야 돼요. 대조. 왜 대조를 뽑아야 되냐면은 잘 봐봐. 빈칸의 정답이 뭐였어? 시간에 대한 거였어요. 시간에 대한 거, 얘들아. 자, 그러면 아까 쌤이 단서로 잡은 게 뭐였냐면은 요거였거든, 요거. 여기. over a long period. 됐어요? 지금 여기 critical 나온 거 있지. 이 critical은 여기에 나와 있는 crucial이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됐어? 이렇게 똑같은 거. 그리고 여기 환경재화라는 말은 결국에는 환경적 경제학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빈칸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적 개념이 나와야 된다. 라고 아까 전에 해설을 해줬었지. 자, 근데 이게 왜 대조로서 풀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건 대조가 아니에요. 그냥 반복 설명이야. 반복 설명. 반복 설명. 근데 2번과 3번에서 뭘 얘기했어? 전통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처음에는 환경경제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2번, 3번에서는 야, 전통경제학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아. 얘기를 했잖아. 근데 4번 문장에서는 환경경제학에서는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즉, 2번, 3번에 대한 내용과 4번 내용이 서로 대조 관계란 말이야. 대조 관계. 맞죠? 왜냐면은 traditional economics랑 environmental 굿즈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비교 대조를 하고 있으니까 대조 관계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 근데 4번 문장과 1번 문장은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라고. 똑같은 내용.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번, 3번에서의 이 대조 관계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할당이 중요하다라는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고 얘는 앞에 나와 있는 single period of time과 대조가 되는 거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푸는 데에 대한 단서는 대조로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주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1번, 그리고 2, 3, 4, 5, 6이 전부 다 설명, 결론이 11번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여러 개가 나열돼 있을 때 2, 3, 4, 5, 6도 서로 간에 관계성이 있거든.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통적으로는 대조예요, 대조. 대조인데 근데 2번에서는 그 긍정성을 말했죠. 전통 경제학에. 3번에서는 부정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서로 역접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이거를 좀 바꿀게요. 4번에서는 주제를 대진수라고 있어. 그래서 2, 3번과 4번이 대조관계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대조관계. 됐어? 그리고 5번과 6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시 하나를 들고 예시 첫 번째 그리고 6번에서 예시 두 번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5번, 6번을 하나로 묶어서 4번과의 관계는 예시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퉁치긴 했는데 이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도 뭘 활용해서 설명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처럼 예시를 활용해서 설명을 했고 또 대조를 활용해서 또 설명을 한 거지. 그래서 이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얘들아 니네가 만약에 어, 내신 대비를 할 때 이런 류의 글이 나온다면은 이런 4번 문장 같은 게 바로 시험 내기가 좋은 거야. 빈칸으로 출제하거나. 빈칸으로 어떻게 출제하면 될까? 4번을. 아까 말했던 over a long period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빈칸으로 내면 딱 좋은 거야. 됐어? 왜냐면 얘가 여기랑 연관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를 출제하기가 좋겠다. 아니면은 4번 문장을 삽입으로 내도 돼. 주제를 다시 말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은 4번 문장이 만약에 삽입이라고 쳐보자. 삽입이야. 그럼 4번 문장이 없다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은 2번, 3번 내용은 어떤 거였어? 전통경제학 얘기였잖아. 근데 5번, 6번의 예시는 뭐의 예시였어? 환경경제학의 예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삽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변형 문제를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처럼 얘들아, 우리가 글의 이런 세부적인 구성을 알면은요, 너네가 마치 학교 선생님이 된 것처럼 뭐에서 시험을 낼까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글 구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중심 내용 요약을 같이 볼게. 환경 경제학은 특정한 시기에 재화를 분배를 다루는 전통 경제학이랑은 다르게. 자, 전통 경제학은 뭐다? 특정 시기예요. 근데 환경 경제학은 어떻다? 장기간에 걸친 거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숙제 부분이기 때문에 너네가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도 자 아랫부분 문제풀이랑 그리고 지문 구조화 및 중심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떻게? 일시정지. 자, 일시정지가 끝났다면은 또 2번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습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조금 난해할 수 있거든? 이게 네 문장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 너네가.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1번 문장부터. Even though philosophy is a communal enterprise. 비록 철학이 공동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공동의 사업이냐? Dedicated to exploring our justification. 우리의 정당성을 탐구하는 데 바쳐지는 공동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정당성이냐? For using the criteria we use to distinguish 이하 나왔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탐구하는데 바쳐지는 공동의 사업이랍니다. 근데 뭘 구분하기 위해서냐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moral and immoral action. 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인 행동. 그리고 truth and falsity. 그래서 진실과 거짓. reality and appearance. 실체와 외관. and more.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여기 예시에 나온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여기 아래 써놨어요. 상반되는 거. 그래서 상반되는 거. 이 상반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탐구하는 데 받쳐지는 어떤 일련의 그런 공동의 사업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hilosophical discourse, 철학적 담론은 빈칸이죠. 자, 여기 빈칸이 바로 정답이고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답에 대한 근거는 좀 이따가 말할 건데 이 문장이 되게 길죠? 이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설명을 좀 해줄게. 아래 패러프레이징을 읽어보자. 철학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 준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가 도덕적인 행동이고 뭐가 비도덕적인 행동이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철학이라는 거야, 철학. 그래서 상반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철학인데 이 철학적 담론, 이야기가 논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빈칸 정답이에요. 논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a philosopher, 어떤 철학자가 might put forward, 앞으로 내놓는 거야. 제시하다, 제안하다라는 뜻이야. 제안할 수도 있어. correspondence to reality as a criterion, 기준으로서 현실과의 부합을 제안할 수도 있대. 뭘 하기 위한? for distinguishing a true belief from a false one.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이 one은 belief를 받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한,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실과의 부합을 제안할 수도 있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철학자가 어떤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대방이 말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현실과 부합하는 거냐, 이거 좀 논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2번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냥 한 철학자의 주장을 말한 거야. 한 철학자의 주장. 됐어? 자, 근데 3번 문장을 볼게요. 3번 문장 보시면 in order to determine, 자, 결정하기 위해서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that is an adequate criterion, 그것이 적절한 기준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other philosophers, 자, 또 다른 철학자들이야. 앞에서 말한 철학자가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이 would critically discuss that proposal. 자, 그 제안을 토론하는 것을 하는데 critically, 비판적으로 할 수도 있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비판적으로 그 제안을 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 빈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한 필로소퍼를 A라고 해볼게. 여기서 말한 other philosophers를 B라고 해볼게. 그럼 뭡니까? A가 뭔가를 제안을 했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B가 이거에 맞받아치는 거야. 비판을 한다고 했잖아. 지적하는 거야. 야, 그거 맞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따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뒷내용은 아직 안 읽었지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 얘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 야, 그게 되겠느냐? 비판하고 지적해. 그럼 얘가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네가 하는 말은 맞냐? 네가 하는 말은 맞냐?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논쟁을 벌이는 거야. 언쟁을 벌이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둘 다 철학자잖아. 그럼 결국에는 철학자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란 말을 했죠. 아까 전에 여기서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뭐 현실과의 부합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인다는 거야. 논쟁을 벌인다. 결국에는 위에서 정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논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논증으로 진행이 된다. 다시 한번 보다 철학적 담론이라는 거는 논증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조금 빨리 읽어볼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might criticize it,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어. by pointing out, 지적함으로써. 이거는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절이야를 지적하는 건데 that we have no means of telling. 여기서의 tell은 구별하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대요. 뭐를? Whether or not an idea corresponds to reality. 어떤 생각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즉,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야, 이거 현실과 부합하는지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다른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그게 현실과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그래서 because 왜 그러냐? Our access to reality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is always mediated. mediate는요, 중개하다는 뜻이다. 매개하다, 매개체의 역할을 하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항상 매개되기 때문이랍니다. by our ideas.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상대방 철학자는 뭐다?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결국 둘이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자,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that's exactly how a philosophical discussion develops. 요 부분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앞부분 2번, 3번에서 말했던 요약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철학적 토론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철학적 토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 내가 좀 참고 자료를 잠깐 보여줄게. 뒷내용 보기 전에. 여기 아래를 보면은 쌤이 이렇게 이제 사파 같은 걸 넣어놨는데 잠깐 보시면 방금 그쪽이 말한 문제는 논증이 필요하겠군. 현실과 부합해야만 옳다 할 수 있지 않는가? 아니,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단이 없잖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 철학적 토론이라는 건 비판과 논리적 지적 같은 그런 논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게 철학적 토론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 자, 여기에서 with all the parties to it advocating their own point of view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잠깐 보면 이 with, 자, with 분사구문이거든. 그래서 with의 명사에 ing가 나와서 명사가 ing 하면서로 해석하면 된다. 됐어? 자, 명사에 해당하는 건 여기 나왔죠? All the parties to it. 여기서 it은 토론 말하는 거야. 이 philosophical discussion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토론의 모든 당사자들이 advocating 뭐 하면서 옹호하면서 뭘 옹호하는데 their own point of view. 그들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그들 자신의 관점을 옹호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펼친다 이거야. 위에서 어떻게 말했는데 각자 자기 주장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뒤 이어서 보자면 그런 동시에 although they can jump ship. 자, 그들이 배로 점프할 수도 있대. 그리고 switch to the other side. 반대편으로 바뀔 수도 있다랍니다. 자, 비록 자기가 속한 쪽을 떠나서 반대편으로 바뀔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at they are committed. 그들은 헌신하게 된대요. to jointly figuring out. 그들이 공동으로 발견하는데 헌신합니다. 뭐를? The 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 뭐다? 그 의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 올바른 정답을 공동으로 알아내는데 헌신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B, C 막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주장을 펼치는 거야. 근데 각자가 주장을 펼치다 보면은 A 입장에서 이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B 입장에서도 C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C 입장에서도 B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의견을 하나로 합치시킨다는 거야. 됐어? 그럼 결국 이 합치시킨 거는 뭡니까? 여러 이 토론한 철학자들이 내린 최종적 결론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 결론은 곧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아까 첫 문장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이해됐어요?
철학적 토론이라는 거는 일단 자기의 관점을 옹호해야지.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될 거 아니야. 남의 말을 듣고만 있으면 이건 토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관점을 옹호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야. 근데 동시에 자기 주장만 펼치면은 이 의견이 합치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뭐 이렇게 수용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 하나의 올바른 정답을 도출하는 쪽으로 헌신하는 게 바로 철학적 토론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를 좀 같이 볼 건데 정답은 이제 2번이 나왔고 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거를 보자면 자, 위글의 소재는 철학적 담론, 뭐 이야기라고 써도 돼. 철학적 이야기. 뭐 철학적 뭐 논쟁? 근데 철학적 담론이 사실 가장 정확한 내용인 것 같다. 자, 1번 문장에 대해서 2번, 3번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1번 문장에서는 철학적 담론이라는 게 무엇이다. 이 철학적 담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필로소퍼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다른 필로소퍼는 그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 있고 이런 얘기 나왔지? 한 사람은 어떻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고 결국에 뭡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빈칸에 대한 정답이 나온 거니까 이 1번 문장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3번은 예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2번, 3번 문장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약 결론의 역할을 하는데 자, 2번, 3번에서 예시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맞받아친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요약을 했지? That's exactly how a philosophical discussion develops라고 요약을 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결론 부분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학적 담론을 통해서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나의 공동의 정답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자, 이 글은 빈칸에 대한 추론은요, 예시 추론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처음에 주제를 설명하고 2번, 3번에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자, 딴 색깔로 할게요. 요 부분 있죠. would critically discuss that proposal 요 부분이랑 그리고 might put forward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였잖아. 한 놈이 이렇게 제시했는데 딴 놈은 또 그거에 딴지 건다. 논쟁을 벌인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예시를 통해서 하나로 함축한 추론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예시 추론을 통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심 내용 요약을 보자면 철학적 담론은 누군가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라고 생각해도 돼. 철학자들이 비판적이고 논리적 지적을 통한 논증으로 이루어진다. 언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쓸 수도 있어요. 자, 논증으로 이루어져요. 철학적 담론이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남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올바른 공통된 정답을 도출하려 한다. 도출해냄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숙제 부분은 이제 제가 이미 지난번에 이제 전송을 해드렸는데요. 그거 잘 보시고 숙제가 오늘 잘 되어 있어야겠죠? 이 보강을 듣는 분들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